네, 안녕하세요. 불꽃 아재 정대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농구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네,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도 농구 유튜버인데 저도 뭐 용품은 제가 많이 없지만 뭐 소개를 하자면 별 의미는 없지만 뭐 제가 제일 쓰는 잘 연습용으로 쓰는 윌슨 에볼루션, 거의 동호회는 이거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저 옛날에는 GG7X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몰텐. 근데 이게 BG 4500으로 바뀌면서 단종이 됐고, 그리고 미끄러워서 그게 쿠션감도 없어요. 그게 저도 샀다가 팔았는데, 근데 이거 윌슨 같은 경우에는 에볼루션은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것도 잘 없어가지고 요즘 거의 동호회는 이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동호회 경기를 할 때는 BG 4500을 쓰시던데, 아무튼 뭐 손에 맞는 거 쓰시면 되죠. 뭐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저도 공욕심이 있어서 막 여러 개 샀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는데 평생 못 쓸 것 같아가지고 BG 4500 팔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호회 운영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이제 상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욕설 관련해서 했고, 폭행 관련해서도 했고, 이번엔 상해인데, 어, 일단은 농심 카페에서 자주 올라오는 글이거든요. 저도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건 아니고 전 눈팅만 하지만, 거기서 이제 보면 상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크게는 이 원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업무가 행정 관련해서 행정사,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고, 행정 관련해서 업무를 하지만 뭐 민법이나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래도 한번 그냥 틀린 거는 뭐 민감한 주제는 아니니까 약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제 사진을 좀 낮추고 작게 만들고,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보면 750조 불법행위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시 고의 또는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요. 고의 또는 과실이죠. 근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형법상에 어, 손괴죄가 있어요. 재물 손괴 등. 어, 일단 재물밖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고의범만 하는 거예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상엔. 근데 민법상에는 고의, 내가 일부러 그랬든 아니 모르고 그랬든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오죠. 형사상 손해를 물을 수는 없어요. 이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경기와 무관하게 주먹을 날렸다거나 경기 외적으로 주먹을 날리면 이게 형사상 상해죄가,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는 있어요. 지난번처럼 리바운드 과정에서 몸싸움이 끝나고 감정에 못 이겨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욕설 욕하고 밀치는 경우, 그럼 이제 상해죄가 되고 폭행죄가 되는데, 그 외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형사상은 물을 수가 없고 이제 민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관련 판례를 제가 한번 들고 왔거든요. 이게 옛날 거예요. 예, 아주 옛날 거긴 하지만 또 요거를 한번, 민법은 잘 안 바뀌어요, 판례는. 그래서 혹시나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뭐냐면 2009년도에 있었던 건데, 리바운드를 하잖아요. 공을 잡고 리바운드를 떴어요. 떴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서 등 뒤에 있던 사람을 어깨로 친 거죠. 어깨 부위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앞니 두 개가 나가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했고 브릿지 시술했네요. 보험회사에서 뭐 어쨌든 뭐 이거 됐고, 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바운드 많이 나오잖아요. 리바운드 같이 떴는데 한 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 실린더에 내려와야 되는데 발을 헛디뎠든지 상대방 수비수 발을 그러니까 상대방 편 발을 밟아서, 발등을 밟아서 발목 꺾이는 거 저도 꺾였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 잘 안 뜨는데 웬만해서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생한 손해, 이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이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보면 경기 중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이
경기 중에 발생한 모든 것들이 다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법에 보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정당 행위라는 게 이제 형법 총론인데,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교재거든요. 총론에 보면 정당 행위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들의 치료 행위나 경기 중에 발생한 행위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게 사회 통념이거든요. 일반인의 생각하는 관념상,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사회 통념상 너 벗어나면은 그게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자면 판례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서 했던 경기는, 이 사실 판례에서는 정상적인 플레이였어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뭐냐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주의 의무는 있어요. 네. 서로 주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프로 경기 선수보다는 아마추어가 상해 발생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원하고는 있어요. 판례는. 어. 근데 이 경우에 정상적인, 자, 어, 어떻게 판단하냐면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의 준수 여부, 그 다음에 경기 규칙이 위반했는지, 위반의 정도나 부상 부여 정도, 종합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농구 규칙을 지켰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플레이예요. 내가 떴는데 당연히 뭐 그런 파울 있잖아요. 우리가 뭐 농구하다 보면 바이올레이션이나 뭐 푸싱이나 블락 파울 이런 것들은 경기 중에 발생하는 건데, 뭐 유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 이런 것들은 경기와 외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농구 규칙을, 저도 심판원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떴을 때, 내가 그냥 떴을 때 규칙을 지켜서 떠는 거고, 그 중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박스 치다가 조금 미는 그런 거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참가했을 때 자유의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나도 부상의 위험을 입을 경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심각한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 상해가 경기 진행 상황과 경기 규칙의 준수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어, 경미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거의 뭐 있어도 작겠죠. 근데 심각한 거, 예를 들어서 가마인드 밀치거나 어깨빵을 그냥 갑자기 수비와 상관없이, 공격과 상관없이 어깨빵을 민다거나, 근데 이것도 경기에서, 근데 사전에 여기 우리 진롱팀은 포스트업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상대편이 게임에 있는 경기 이제 동호회 회원들이 알았을 때, 그때는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판례가 뭐가 있냐면, 야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류 같은 거 이제 출루를 할 때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공과 상관없이 그냥 일루수 발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스파이크로. 그래서 그 사람 발톱 빠지고 발가락 부러지고 했는데,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경기 규칙에 있다 위반됐고, 공과도 상관없고 이미 아웃된 상황이었고, 공이 먼저 들어왔었어요. 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세이브나 긴박한 차이가 아니고 이미 공이 들어왔고 한참 뒤에서 뛰어온 거예요. 예. 그걸 밟고 지나가 버린 건데,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 규칙이 소소하게 우리가 하는 박스 정도, 간단하게 뭐 몸싸움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어깨를 휘두른다거나 뭐 경기 규칙이 중대했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뭐 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몸싸움 하는데 어깨 휘두르는 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미는 사람들, 간단하게 이제 몸 대 몸을, 그러니까 그 KBA 규칙 같은데 보면 몸 대 몸, 뭐 신체를 접촉해서 미는 거는 상관없는데, 손을 쓴다거나 어깨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브라킹이나 뭐 블락 파울이 불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진짜 돌면서 어깨로 빵 쳐가지고 이가 나가는 상황. 그때는 아예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 정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그러니까 다른 판례에서 동호회 경기는 프로 경기보다 조금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원한다고 해요. 요구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구를 하더라도 이게 도는 턴의 과정이나 뭐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내가 일부러 어깨를 휘두르는 행위들 보면 꼭 내가 돌파를 하는데 돌파를 할 때 꼭 어깨에 빵을 치시고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식으로 비키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싸움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것도 뭐 판결이 돼봐야 되고 아까 경기 규칙의 위반 행위,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 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인간관계로 끝나야 돼요.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리고 진롱팀이든 농구 대회든 심각한 건 하면 안 되죠. 부상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오늘 또 주절부절했는데 상해 관련해서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프로농구 선수도 아니고 오히려 프로농구 선수들이 보면 경기를 보면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요. 뭐 이렇게 몸싸움은 하고 뭐 끌키긴 하지만 점프 뛰면은 떨어질 때 자기 실린더 위치 확보해주고 먼저 뜨면 안 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경기 뭐 1, 2 챔프전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서로 안 다치게 서로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뭐 농구를 평생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몸이 안 다쳐야 되는 건데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안 다치고 하는 농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